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제신문에 난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떡 하는데 지금 부산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집회가 있었습니까? 예. 전환기를 만나고 있고 대구 집회 가서 인사드리고 있고 예. 홍준표 시장 부인은 전환기라고 사진 찍고 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 물론 뭐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저기다 힘을 실으면 탄핵이 안 되면 뭐 새로운 대선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장이 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장이 섰다는 말은 전환길에 얘기하고 배치되거든요. 후레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홍준표 시장은 장이 섰다고 대선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미안하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서 인사하고 애국가 부르고요. 예. 이참에 내가 이철우 입장에서 홍준표를 한번 눌러봐. 대선 후보에서 예. 누가 있어 지금? 대구 경북에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가물가물거리고 안 될 것 같고 자기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남도지사가 한번 나와봐 그러잖아요. 대선 후보에 호남만 밀어주면 되지. 그런 상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여러분께 알겠죠.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러한 그 민원회의가 출발해서 그 출발이 바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렇죠. 러시아 재건 사업, 북한 강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 부산이 지금 2위 도시가 이미 무너졌어요. 좀 있으면 인천에도 뒤진다고요. 예. 인구적으로 300명이 무너진다고요. 그런 판국에 부산역 앞 집회에 가서 그러고 있다. 물론 거의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게 준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신문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제 국제 정치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전제가 잘못된 거죠. 기본 전제가 뭡니까? 부산에서 10,000명, 대구에서 뭐 경찰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5만 명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여러분 우리 저 사진으로 봤지만 대구 동대구 여기 가득 찰 예. 정도의 그런 힘들을 과시했어요. 예. 근데 그런 힘이 더 모이면 헌법재판관들이 눈치 보고 탄핵을 기각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탄핵 인용되면 그 다음 수가 뭐냐. 그 다음 수가. 그 다음에는 정책 경쟁이나 비전 경쟁으로 그렇죠. 예. 가야 되는데 또 개헌 논의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다들 손 놓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특히 이제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입장에서 너무 부산이 저렇게 떠나는 도시, 뭐 그런 어떤 씁쓸한, 그다음에 부동산 값도 부산 아파트가 뭐 1억이 빠졌네, 2억이 빠졌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1억이 빠진 거하고 부산 아파트 값이 1억 빠진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20억, 30억짜리가 1억 빠지는 거하고 5억, 10억짜리가 1억 빠지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겠어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4배 차이죠, 심리적으로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이걸 리마인드 시키고 리셋 시키고 뉴 쉐이핑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비전과 이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목소리를 내세우는 분이 진짜 정말 집권 여당 내에서는 한 분도 안 보이네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꼬집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얄미울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뭐 일극 체제니까 연구원 있죠. 뭐 쭉 상임위별로 쭉 정책 모아가지고 예. 마치 어제 느낌이 우선 대통령 수락연수라듯이 각 그 영역별 비전, 특히 자기의 약점인 예. 불경 부분부터 해가지고 제철소 부분, 뭐 반도체 부분, 예. 뭐 노동 시간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확 휘어잡은 거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 이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통을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나온 물통이 있다고 치면 예. 그 물통에 나무를 엮었을 때 나무의 가장 작은 부분 이상으로는 물을 기를 수 없다.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무 모양이 이렇게 있었을 때 모양 이렇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양을 했을 때 제일 낮은 작은 나무 이상의 물을 기를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제일 작은 나무가 이재명 대표는 신뢰라는 나무예요. 나무 토막이. 예. 아무리 좋은 공약을 얘기해도 믿기지가 않는다. 미안하지만 예. 다 좋은 공약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우크릭해서 전향적이죠. 그렇죠. 어. 예. 어. 기본 사회라는 그 정책부터 내려놓는 순간부터 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하지만은 여전히 후보는 아니지만 대표에 대한 그런 자질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예. 예. 그 어제 제가 느끼길 때는 그거 싹 뺏겨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면 100% 국민의힘 공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크릭이 되는 상태라서.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제 그 기준으로 보면 공약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동북아를 보는 관점, 예. 북한을 보는 관점, 뭐 북핵 항로 새로운 미래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제 그런 얘기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북한하고 좀 부드럽게 하자. 예. 그것만 빼고는 똑같아요. 그것만 빼고는 북한과의 관계, 동북아의 관계 빼고는. 예. 근데 문제는 그 좋은 내용들을 다 갖고도 지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아까 최소량의 법칙, 가장 작은 나무 판자인 예. 신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할 줄 알았냐? 뭐 이런 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아마 오늘인가요? 어제 뭐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2심 재판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이제 또 항소를 해서 이제 대법원을 간다면은 그것이 5월 이내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 나면 민주당은 대선 예.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 아마 조희재 대법관은 5월 이내에 최소한 대선 있는 이전에 결론을 낼 겁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예. 것이군요. 예. 죽으라도 낼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대선을 해야죠. 두 번 예.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 김민석 최고나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2심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런 정도까지는 낼 겁니다. 다만 그걸 반명한테나 예. 친문한테는 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재미있게 되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그 새로운 옛날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제프라고 하는 자기 보좌관을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시켰잖아요. 세웠죠. 예,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연임제는 안 되고 중임제는 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대통령 못하고 한 번 건너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짜고 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무소속으로 한 명 내놓자. 어떤 이유로 무소속을 내놓게 될까요? 이재명이 날아가면 후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예.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그 뭐 정청래라 김민석을 무소속으로 탈당시켜서 예. 대선 후보로 만들어 놨다가 이재명이 도저히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민주당 후보는 없는데 무소속으로 갈아탑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럴 수 꼼수를 있잖아요. 쓸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변수들은 분명히 있다. 음. 물론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동안에 살아온 방식으로는 결코 그립을 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끝까지 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예. 할 텐데 어쨌든 2심이 나온 결과의 끝에는 예. 2심이 1심과 거의 같았을 때는 아마 이제 비명계의 중심이 아니라 호남에서 후보 교체하려는 분위기가 뜰 겁니다. 예. 이제 그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여당이 집권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는 남아 있다. 음. 라고 보여져요. 그럼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재판으로 인해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우리 그게 의문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 길은 한동훈을 후보로 만드는 길인데 예. 그 조직적 관성이 그 예를 들면 3월 중순까지 예. 말하면 친윤석열을 하다가 말하면 한동훈을 막 배신자 프레임에 모아놓고 악마시키다가 갑자기 한동훈이 우리 후보다 이게 쉽지 않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거기서는 관건이 되고 예. 예.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면 2심이 1심과 같아졌을 때 어떻게 이재명을 밀어낼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컨대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심이 안 남아 있는 데서 후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언젠지 모른다라고 출시하는 것 같아요. 예. 속이는 거죠. 그렇죠. 내일 모레 예. 되면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됐는데 예.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일단은 가판대에 내놓는 것 같아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중도층이 찍겠습니까? 안 찍죠. 안 찍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닥칠 예. 뭐 거의 뭐 한 달 뒤의 일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 날짜를 보면 아마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예. 탄핵 심판 이재명 말하자면 2심 다 같이 나올 거거든. 예. 음.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한동훈 대표의 등판은 그 전에 나오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예. 그 말씀 이런 질문이 나선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늦어져도 돼요. 그거는 이미 기성사실화됐기 때문에 본실적으로 다만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냐. 피지컬리, 멘탈리, 폴리티컬리,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예. 그것의 문제예요. 한번 쫙 나오면서 다 준비 안 됐는데요가 아니라 좀 늦게 나와도 좋으니까 다 준비됐습니다. 예. 이렇게 특히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이번은 그러니까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잘못 선임한 것 같다. 잘못 선임했다고 얘기했던 뭡니까? 인사의 문제잖아요. 예. 인사의 문제의 근본이 인수위에서 없이 바로 예. 예. 각자 뽑기 시작했다. 거기서 비극이 왔다라고 얘기했지. 이번 마찬가지죠. 인수위 없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냐를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것이 중도층의 어떤 그 한동훈 편이고 뭐 이재명 편이고 그게 아니라 요구일 것이라고 봐요. 누가 제대로 준비했나. 예.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붉은 늑대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지난 썩은 상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있고 사실은 유통기간을 예. 안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죠. 미스테리로 있는 현재는 예. 그렇지만 그 제품을 만든 회사는 무소불위의 190개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독점적 회사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안 보인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 사항이. 예. 예. 오히려 저쪽 가면 지 맘대로 할 거 아니냐. 아예 유통기한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선거법 중에서 위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예 낮추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막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국민들 일반은 지켜볼 것이고 그게 이미 이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나 예. 심지어는 이게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탄핵 찬성 쪽에 힘이 팍 붙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제가 강조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예. 새로 만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예. 그런 많은 그 탄핵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 국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달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글쎄 뭐 탄핵을 한들 예. 그게 이재명한테 이롭다면 생각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탄핵을 왜 해야 되지? 심지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헌재에서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12월 3일 날 이미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면직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이 안 붙여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국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